페이지 19쪽에 보시면 스마트 워킹과 스마트 워크에 관한 내용 나와 있어요. 스마트 워킹 그러면 이제 똑똑하게 일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스마트 워킹이 아니고요. PC하고 스마트 기기가 적절히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폼을 잡는 거는 PC로 하는 겁니다. PC 칼렌더 기능에 가서 캘린더 일정을 설정을 하고 공유 설정을 하고 이런 거를 다 PC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유된 설정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PC에서 할 수도 있고, PC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거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어떤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은 스마트폰 아무리 잘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21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워크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대요. 한 10초 정도. 그래서 내가 뭐 한 것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 하나는 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으니까 뉴스를 보거나 뭐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관리자 입장에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지작거린 거는 검색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정. 몇 시 몇 분에 무슨 회의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일정을 본 거다 이거죠. 캘린더에 있는 기능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이거지. 10시 30분에.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지금 20분 전이잖아요. 10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면 지금 10분이니까. 그럼 지금 준비를 해야죠. 뭐 미팅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를 챙겨서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모임 장소로, 회의 장소로.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마트 워크다 이거죠. 23페이지 보시면은 비효율적인 스마트 워킹의 대표 주자라고 써 있는데,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전자우편을 확인한다 이거죠. 전자우편이 하루에 몇 개 나옵니까? 저는 한 60개, 70개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디서 오느냐? 물건 사세요. 이거죠, 대부분이. 왜? 11번가나 또는 G마켓이나 홈쇼핑에 회원가입할 때 전자우편 통해서 광고 보내줄 거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어떤 정보 같은 거, 지금 이제 3, 4분기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수강 신청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에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작업 때문에 가입해놨던 것들, 여러가지 정보들 안내해주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는 가끔씩 이제 저한테 뭐 질문 있어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대금 명세서죠. 뭐 고지서. 전 우편물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저희 집에 우편하면은, 아파트 우편하면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건강보험 고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편물로 보내지 말고 이거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불필요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메일로 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집안에 대표적으로 제가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컴퓨터를 못 만지게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대신해서 받을 거냐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 구성원들은 우편물이 안 오는 거를 당연시 여기나 봐요. 뭐 고지서, 세금 고지서라든지 무슨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거. 관리비 고지서는 우편물에 꽂아놔요. 아파트에서. 그거 외에는 애들이 못 본 거.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걸 한다라는 건 아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그걸 대비한 어떤 거, 나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게임 관련 앱이 50% 이상이다 뭐 이런 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건 스마트 워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웹서핑을 주로 하는 거. 제가 밤에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이쪽 9호선 타고 그 다음에 5호선 타고 집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있거나 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고개가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다 핸드폰을 보는 거야. 간혹 보면은 출근 시간에 책을 보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근데 퇴근 시간에는 다 고개 떨구고 핸드폰 보더라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로 만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거로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에 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메신저를 매일 한다. 직장 동료들하고 어제 뭐 했어? 어쩌고 저쩌고 오늘 뭐 오늘 회식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카톡 많이 주고받습니다. 예, 뭐 우리 여기 선생님들끼리 뭐 주고받는 카톡 단체 메일 단체 톡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족들하고 여행 가실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저도 경험한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저희 가족 구성은 모두가 각자 핸드폰을 꺼내놓고 한 사람은 음악 듣고 한 사람은 뭐를 쳐다보고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기차에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거랑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몰라,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조작거리는 그런 능력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참된 스마트 활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방송에서 저번에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PC로 주문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퍼센트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한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큰 화면으로 보고 그거를 결제할 때는 핸드폰을 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결제하면 할인을 더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거로 결제를 하고 그거로 쇼핑을 하고 이렇게. 예. 과연 그것이 스마트적인 내용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스마트 워킹을 위해서 USB 메모리를 샀는지 버리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는요 1기가짜리 10만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요즘은 1기가짜리 팔지도 않아요. 그렇죠. 32기가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예. 제가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고 다시 그 대금을 총판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쩔 때는 총판에서 과연 내가 사야 될까? 인터넷상에서 하면 훨씬 더 싼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다음에 요즘 뭐 64기가 128기가짜리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2기가짜리가 64기가짜리가 필요할겠냐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는 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따로 저장 공간이 없어요. 개인 PC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자료를 거기다 갖고 있어야 돼. 개인 자료를.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자료는 컴퓨터에다 보관해두고 잠깐 쓸 것만 USB 메모리에다 보관해두면 되겠죠. 예. 그래서 큰 용량을 필요로 한다길래 용량 큰 거를 사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연 USB 메모리가 용량이 얼마나 커야 되겠냐 이거지. 8기가면 되지만 8기가짜리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태면 2, 3천원 보태고 더 하면 32기가짜리 산다고 하면 32기가짜리가 저렴하니까 사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두고두고 보관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두고두고 보관하려면 보관 용도의 다른 저장 장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50GB 뭐 외장 하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 50GB 외장 하드 없습니다. 요즘은 외장 하드가 다 500GB, 1000GB, 2000GB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외장 하드는 어떤 용도로 쓰셔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외장 하드, 저도 집에 외장 하드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요, 보관 용도예요. 자녀들 성장할 때 모습, 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두고두고 보관해 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진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파일로 보관하잖아요. 그럴 때 PC에다 보관해 뒀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데이터가 지워지니까 이때 외장 하드에다 보관해 두고 두는 거죠. 자, 이참에 제가 하나 외장 하드에 관한 정보를 좀 꺼내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외장 하드 사실 때 아주 초소형 외장 하드 많이 나와요. 휴대하기 편한 거야. 과연 그게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드라이브, 영어로는 HDD라고 하죠. 얘는요 2.5인치 그 다음에 3.5인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5인치는 이제 노트북용이 2.5인치죠. 그 다음에 3.5인치는 이제 데스크탑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장 하드도 노트북용, 데스크탑용 따로 나와요. 근데 노트북용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쉽다. 얘는 전기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나 얘가 저렴하고요, 빠르다. 저렴하다, 빠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용은 휴대하기 쉬운 반면에 아무래도 비싸요. 그리고 아무래도 데스크탑용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외장 하드를 사실 때 외장 하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실 때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알맹이 따로 사고 케이스 따로 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외장 하드를 사실 때는 알맹이 따로 케이스 따로 뭐 이런 게 따로따로 사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5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5형. 요거는 뭐냐면 노트북용이에요. 노트북용이고, 그 다음에 3.5형이 있어요. 여긴 다 2.5인치 얘기만 나오네. 그렇죠? 제가 위에서 따로 좀 찾아볼까요? 예, 한번 볼게요. 이건 3.5인치형인데요 3.5인치형인데 예, 3.5인치형인데 이거는 과연 배터리를 얼마나, 이제 전기를 얼마나 필요하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5TB 짜리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3.5인치는요 외장 하드 크기가 우리 교재만 해요. 교재만 왔습니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겠죠 당연히 교재만 한 거를. 자 근데 보시면 얘는 전기 장치가 있어요. 아답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답터 장착을 해서 꽂아야 돼요. 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부 전기가. USB만으로는 전기를 작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얘는 들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 장치까지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외장 하드는 특징이 뭐냐? 집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 옆에다가 꽂아 놓고요, 안 쓸 때는 파워를 끄고 뒤에 스위치를 끄고 평상시에는 그대로 뒀다가 내가 작업을 하고 사진 찍은 거 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가 보관해 두고 싶을 때 여기다 복사해서 옮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쓰는 겁니다. 예.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인치 2.5인치라는 거는 노트북용이죠. 그렇죠. 그냥 이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런 거. 우리 교재의 절반도 안 돼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이런 외장 하드를 하나 갖고 계시면 이거는 주로 어떨 때 핸드백에 넣어갖고 들고 다닐 때 쓰는 거예요. 핸드백에 들고 다닐 때.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단점이 뭐냐면 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충격에 약하다 이거예요. 노트북용을 떠나서 데스크탑용을 떠나서 하드디스크 자체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안 좋은 단점이죠.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막 급하게 가다가 누구나 부닥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서서히 고장나는 거예요. 예. 편리한 건 있어요. 이게 1TB면 1000기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기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용량도 크고. 그렇죠. 그런데 데스크탑용에 비해서는 비싸요. 아무래도 비싸요. 왜냐면 하드 자체가 노트북용 하드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정보를 자료를 많이 갖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용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데스크탑용으로 나와 있는 큰 외장 하드를 사시고 32기가짜리 USB 메모리 하나 있으시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쓰지 않겠느냐 이거죠. 요게 4000기가짜리에요. 4000기가짜리 4테라 20만원이에요. 아까는 1테라 1000기가짜리가 9만원 정도 해요. 예. 그럼 만약에 이거에 4배면 뭐 4배 비싸진 않아요. 한 2배 비쌀 수는 있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보면. 근데 하여튼 4테라하고 1테라하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두고두고 쓰시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드디스크 알맹이를 따로 사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알맹이를 따로 사가지고 예, 도킹 스테이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가지고 알맹이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만 따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따로 팔아요. 뭐 한 1000원, 2000원, 2000원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드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예, 보관해두기도 편해요. 충격 방지도 되고. 이렇게도 쓰고 합니다. 애들은 그냥 외장 하드를 하나씩 제가 쓰던 거 주고 저는 도킹 스테이션으로 써요. 그러면 쟤 따로따로 막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요거는 사용하는 장치고 알맹이 따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저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외장 하드 자체를 하나 사시는 게 좋고, 외장 하드 사시는 게 좋고, 요런 거는 외장 하드를 4개를 꽂아 쓰는 거죠. 4개. 하드를 4개를 꽂아 가지고 뭐 통째로 복사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왕이면 뭐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걸 사시면 좋지. 뭐 시게이트라든지, 시게이트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시게이트 가장 유명하죠. 1테라 뭐 87,000원 이렇게 정도 하네요. 요거는 4테라 20만원 정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1테라 87,000원 2.5인치 이런거. 예. 그 뭐 시게이트도 말고 또 가장 또 유명하다고 하는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제품 하나 사시면 돼요. 예. 요즘 한 8만 얼마 선에서 1테라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사셔도 되고, 들고 다닐 땐 요게 좋고요. 집에다 두고두고 쓰실 거라면 어떤 게 낫다? 아무래도 데스크탑용으로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노트북용 하드 있잖아요. 그거를 외장용으로 쓸 적에 저거 마찬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 따로 파나요? 아, 요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쓰시면은요, 좋은 게 뭐냐면은, 도킹 스테이션은 알맹이만 꽂아 쓰는 거예요. 하드를, 노트북용 하드를 사든 데스크탑용 하드를 사든 집에 하드가 남아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은 그림이 되게 어둡게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뒷모습이고요. 앞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꽂는 겁니다. 파워 스위치가 앞면에 있을 수도 있고 뒷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파워를 끄고 하드를 안에다 꽂아요. 그럼 도킹한다 그러죠. 우주선 도킹하듯이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꽂혀요. 근데 파워를 키면 그때부터 USB 꽂은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2개를 꽂으면 하나 뭐 N드라이브, S드라이브 식으로 2개가 또 인식이 다 되죠. 그러니까 노트북 하드를 갖다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자, 이거는 휴대하기 힘들겠죠? 전기줄도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하드 케이스만 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알맹이는 노트북용 하드를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알맹이는 있으니까는 굳이 외장 하드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땐 케이스만 사는 거죠. 잠깐만요. 케이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외장 하드 말고 케이스죠. 요거는 자, 외장 케이스만 한번 볼게요. 외장 케이스 중에 2.5형 하드 케이스. 이건 케이스만 타는 거예요. 케이스가 한 14,000원, 요건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렇죠. EFM, IP타임 유명하잖아요. IP타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기 회사의 대명사로. 예. 요런 거를 사가지고, 요런 거 도시바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요. 자, 요거. 얘를 샀어요. 한 8,000원 정도 하죠. 얘를 사가지고 알맹이를 라사를 풀러가지고요. 네, 알맹이를 빼가지고 요거 케이스를 빼가지고 하드를 넣고 라사로 잠그고 안에다 쏙 집어넣으면 돼요. 예. SATA 2 방식이네요. 이건 SATA 2 방식이에요. SATA 3가 아니라 SATA 2 방식입니다. 예. SATA 2는 3기가 bps, 초당 3기가의 데이터의 전송률을 갖고 있어요. SATA 3는 6기가고요. 그러니까는 SATA 2보다는 SATA 3 사는 게 낫겠죠. 아까 여기는 비싼 걸 보니까는 SATA 2네요. 얘도요. 근데 얘는 SATA 3를 지원해요. 얘는 SATA 3를 지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다가 하드를 집어넣으면 어떻다? 하드가 빨리 움직이는 거죠.
단 내가 산 하드가 SATA 3일 때는 SATA 3로 지원하는 거고, 내가 SATA 2 하드를 사면 SATA 2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도킹 스테이션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도킹 스테이션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하드 알맹이가 5개가 있어요. 알맹이만 5개가 있으면, 예전에는 연필 5자루가 있다 그러면 연필마다 따로따로 케이스를 갖고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필통을 갖고 다닐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킹 스테이션은 필통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드를 하나만 쓴다면 그냥 뭐 도킹을 쓸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요. 도킹이 비싸요. 근데 저는 알맹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케이스를 따로따로 장착을 해서 일일이 다 꽂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도킹 스테이션에서 꽂아서 한꺼번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가 한 10,000원 정도라면 하드 있는 거 사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드 알맹이가 따로 없어 그러면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지 마시고요. 그냥 완제품으로 사서 쓰세요. 그게 좋아요. 완제품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준비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27페이지 보시면은 외장 하드가 사실은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할 용도로 쓰는 건데, 과거에는 비쌌어요. 비쌌어. 근데 지금은 굳이 외장 하드를 쓰지 말고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별도의 공간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데이터를 보관해 두자 하는 것도 이 책에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용 수첩이 필요하느냐 안 하는데, 사실은 수첩 같은 거 필요하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려야 됐다든지 뭐를 생각이 날 때 어떤 작성을 해야 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게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수첩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시스템 다이어리 큰 것들, 뭐 프랭클린 시스템 다이어리 뭐 몇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메모지 돼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글에 있는 기능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구글을 계정을 등록하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옮기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 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127페이지 가볼게요. (120) 127페이지 보면 원노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스카이 드라이브를 활용한 정보 기록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노트는 MS사 거예요. MS사. 스카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와 연계된 메모 앱입니다. 근데 제가 이 원노트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원노트는 바로 그 OCR 기능을 탁월하다. 그러니까 원노트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절차가 또 복잡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굳이 그 앞페이지 보시면은요, 앞페이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메모하는 기능 있잖아요. 메모하는 기능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요. 뭐 구글에도 킵이라고 하는 메모 기능이 있고요. 또 네이버 메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이버 메모 많이 쓰거든요. 예. PC상에서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해 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 메모 불러가지고 복사해서 문자로 제가 보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이버 메모의 단점이 뭐냐면 그림을 못 그리죠. 그림 그리는 메모가 있죠. 스마트폰 사시면 스마트폰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메모라는 앱이 있어요. 이건 그림도 그려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그림도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같으면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약도도 그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메모 기능을 이용하면 그림도 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는 PC랑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에만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 메모는 PC에서 기록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읽어보고,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하고 PC에서 읽어볼 수 있고 연동이 된다는 건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에 에버노트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좀 설명은 드렸는데,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뭐 했어요? 저장해 놓고 보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어떤 웹상의 정보들이 좋은 게 있으면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랩도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메일 사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메일에 관한 거는 뭐 굳이 네이버 메일 쓰고 다음 메일 쓰고 한 메일 쓰고 있으면 굳이 뭐 지메일을 쓰자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그냥 지메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메일을 쓰는 거고요. 지메일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는 거를 캐치하려면은 기존에 쓰는 것도 잘 쓰는데 뭐 새로운 장점을 찾아서 갈 거냐 이거죠. 그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메일 쓰시면 네이버 메일 쓰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메일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주소록으로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로 연동이 되고 하는 것들은 다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네이버 메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소록과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주소록도 지메일에 있는 주소록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지메일 주소록 때문에 시급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구글에 있는 주소록을 자동 연동시켜 놨더니 제 주소록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제 스마트폰에 뜬 거예요. 사용자가 2000명이었었는데 갑자기 3008명이가 늘어났어요. 지메일에 있었던 주소록이 제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섞여 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주소록을 못 지웁니다. 못 지워요. 지울 수 있는 주소록이 있고 못 지우는 주소록이 있어요. 그럼 천상 어떻게 되느냐? 지메일의 주소록에 가서 걔를 삭제해요. 지메일 주소록을 삭제해요. 그리고 연동을 시켜요. 그러면 PC에는 주소록이 없으니까는 스마트폰도 다 빠져나가요. 결국에는 애꿎은 제 지메일에 있는 주소록만 다 지워먹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페이스북도 주소록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 안에 모르는 사람들, 페이스북 친구들이 주소록이 다 떠요. 연락처들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정신 사나워져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저는 PC에서는 페이스북을 쓰고 스마트폰에서는 페이스북 앱을 깔지 않고요. 그냥 페이스북 주소로 들어가서 사용합니다. 앱을 깔면 연동이 돼요. 앱을 깔면.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PC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요. 뭐가 달라지느냐? 아무래도 앱을 사용하면은 기기랑 연동이 되는 게 있어요. 앱 설치는 연동이 되고요. PC에서 사용하는 건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았어요. 페이스북 앱을 깔았어. 그 다음에 트위터라는 앱을 깔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사용을 하면은
혹은 날 띵동 띵동 하고 알리죠.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알림을 해제하면 상관이 없는데 띵동 띵동 하고 와요. 누가 글을 보냈다. 그럼 읽어봐야 되고. 근데 그냥 P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거는 연동 같은 게 안 돼요. 편하죠.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PC로 보니까 집에 와서. 근데 주소로 연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용을 안 하는데 한번 이제 등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컴퓨터를 키면은 그 메일에 뭐 이렇게 계속 뭐 친구되겠어 그런 식으로 오는데 예. 그거는 그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연동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페이스북은요, 초기 사용자라는 말은 뭐냐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친구를 많이 활성화 시켜주려고 전자우편을 통해서 서비스가 들어오고요, 뭐 많이 와요. 근데 친구가 많으면은요 안 와요. 예. 왜냐면 페이스북은 5,000명의 친구가 딱 끝이에요. 5,000명이 넘어가면 친구 신청도 안 되고 친구를 추가할 수도 없어요. 대신에 5,000명이 넘어가라는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미니 홈페이지처럼 쓰는 게 페이스북인데 미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뭐 블로그처럼 쓰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카페처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아요. 안에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뭐 한 2번에다가 보냈는데 나머지 사람한테도 그냥 쌤빵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요 본래 원칙이 친구예요. 친구. 나랑 연관 있는 친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A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B 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럼 A 고등학교 출신들, B 대학 출신들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여기에 A 고등학교 출신자가 한 명 있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맺을래? 하고 알려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제가 A 고등학교 출신자니까는 A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쭉 떠요. 이 사람들이 다 A 고등학교 출신자들인데 친구 맺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B 고등학교 출신자는 저하고 상관이 없죠. B 대학 출신자니까. 그러면 A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제 페이스북에는 안 떠요. 연동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는 경기도 여천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천 출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쭉 떠요. 직업이 뭐냐? 난 공무원이다 이거야. 서울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쭉 뜨는 거예요. 연관 있는 사람들이. 연관이 없으면 전혀 안 떠요. 그래서 보낸 사람은 자기가 거기다 저러다 그룹에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막 등록을 시켜요. 그룹에. 그렇죠. 그래서 예. 어쩔 때는 가보면은요, 제가 그룹에 50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가입을 하거든. 그러면 가입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공부하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페이스북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차하면 시간 낭비가 돼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요에 의해서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이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다른 SNS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서로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정보,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페이스북이나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후보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가서 시닥거리 노닥거리 시간만 때우다가 뭐 남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보긴 본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는 네이버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 때우는 것 때문에 가는 거라면 저는 반대예요. 그러려고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캘린더 기능 같은 거 우리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이런 캘린더 기능은 나는 일정이 별로 없어. 그냥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이게 다야.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 그냥 가정주부야. 이런 사람들은 캘린더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생활이.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어젠가 그저께 뭐 방송 보니까는 남편이 그 헬스클럽을 가겠다고 신청을 해놨나 봐요. 쿠폰을. 근데 귀찮다고 안 가는 거를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대신 간 거야.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네. 그래서 굉장한 이제 매니아가 됐어요. 딸이 20대인데 예, 딸 청바지를 입으면 커. 엄마가 50대야. 엄마가 50대. 69년생이래요. 69년생. 엄청나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얼굴도 동안이고요. 몸은 동안이 아니야. 운동한 사람 몸이지.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한 지 뭐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정주부로 아까우니까 가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피트니스 강사가 됐겠죠. 당연히 그 정도 실력이라면 방송 출연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당연히 캘린더를 쓰겠죠? 캘린더를 쓰겠죠. 저번에 뽀빠이 이상용 씨인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하던 일을 다 접고 미국으로 가서 버스 기사하고 뭐 가이드 생활하고 다시 귀국한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일과 한 달 일과 보셨어요? 카렌다가 적을 공간이 없어. 빽빽해. 아, 추천하고 싶은 거야. 구글 캘린더 쓰세요. 구글 캘린더 쓰세요. 스마트폰을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칼렌더에다, 종이의 칼렌더에다 쓰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는데 시간대별로 쓰는 게 아니죠. 먼저 기록하는 대로 쓰는 거야. 위에는 10시, 밑에는 9시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구글 캘린더를 쓰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잖아. 자동으로 시간이 쫙 맞춰주지. 뽀빠이 선생님한테 구글 캘린더를 적극 추천하고 싶죠. 근데 네이버 캘린더를 써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캘린더를 써서, 왜냐면 음력 달력이 지원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없애버렸어요. 뭐가 불편해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구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 구글에 캘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캘린더를 네이버 캘린더로 가져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문제는 지우지를 못해. 캘린더 자체를 삭제를 못하는 거야. 캘린더를 통으로 삭제할 수가 있죠. 우리가 1, 2, 3, 4 제가 번호 매겨서 무슨 캘린더 만들어 놓고 영구 삭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정별로 삭제를 따로 해야 돼. 뭐를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건지, 없어서 못하는 건지 막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없애버렸어요. 편한 것도 있고, 몰라, 안 써봤으니까, 같은 캘린더라도 안 써봤으니까 어렵겠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쓰던 물건이 아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가 안 쓰던 물건을 가져오면 불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했는데 PC에는 안 떠요. 스마트폰에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PC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PC에서 입력한 건 스마트폰에 뜨고, 스마트폰에서 설정한 건 PC에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마트폰에 설정한 건 PC 안 뜨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 스마트폰에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답답한데. 그것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연동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연동이
똑같은 계정을 제가 스마트폰 하나 열어놓고 컴퓨터 열어놓고 두 가지 작업을 해놨는데 컴퓨터에서 작업을 세팅을 따면 스마트폰에 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에는 안 뜬단 말이에요. 새로 고침을 아무리 눌러봐도. 네이버 그 캘린더가. 그리고 그 이제 누구 생일 이런 거 있죠. 누구 생일. 아무개 생일. 음력으로 3월 1일이 아무개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이 두 번 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올해 생일, 내년도 생일이 뜨는 거야. 올해 생일은 올해 생일 것만 떠야지 내년도 생일은 내년에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올해 같이 뜨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생일을 두 번을 넣었을까? 그래서 제가 음력으로 잘못 입력했나? 양력으로 잘못 입력? 아무리 테스트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올해 3월 1일이 내년에는 3월 8일이 될 수도 있고 2월 20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두 번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이 구글에 있는 캘린더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이제 보완을 하겠죠. 네이버 사용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일정을 입력을 해서 그 일정을 제3자한테 공유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안에는 엑셀 기능, 파워포인트 기능, 아래 연결 기능 이런 워드 작업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또 엑셀에 관한 설명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에 관한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은 300 어디냐 6페이지 이제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사용을 하면 불편한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불편한 점이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몰라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구글은 계정을 물고 있어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끄거나 그러면 로그아웃을 안 하면 로그인 계정을 물고 있어요. 그게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만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으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공용이 사용할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죠. 시크릿 창으로 여는 거예요. 시크릿 창. 저 끝에 가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줄 3개 친 거. 거기 가서 시크릿 창이 있습니다. 시크릿 창. 이 시크릿 창을 열면은 시크릿 창은 화면이 좀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반 창은 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크릿 창은 여기에 검은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쓴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캐릭터가 보입니다. 이 시크릿 창에서 작업을 하면은요 로그아웃을 안 해도 자동 로그아웃이 되고요 개인정보가 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편하죠. 자, 그런데도 찜찜하다? 그럼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에 가시면 여기 방문 기록도 삭제하는 게 있을 거고요. 예. 자,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서 내가 사용했던 방문 기록도 삭제할 수 있고요. 방문 기록 삭제하는 거 있죠? 다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는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초기 화면 설정하는 거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주로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란 말이 뭐예요? 업체들 있잖아, 업체들. 만약에 성형외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에 돈 받고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년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만년필. 제가 만년필을 검색을 하면은요, 보세요. 이거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파는 만년필에 관련된 이 만년필에 관련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 돈을 내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다 이렇게 나와요. 만년필. 그리고 쇼핑이 나와요. 저는 만년필의 유래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온 건데, 이제 백과사전이 한번 나오고요, 지식인이 나오고요, 잡지가 나오고요,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웹문서가 나와요. 위키백과라든지 어학사전 나오고요. 홈페이지는 어디 있어요? 만년필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근데 구글은 또 단순하죠? 예, 여기다 만년필을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만년필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이버는 아주 돈을 받고 대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나와. 밑에 돈 내고 검색하는 사람, 돈 내고 쓰는 사람들, 얘가 먼저 나오거든. 자기 서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너무 상업주의로 간다.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요걸 많이 먹고 있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에 관련된 전문, 이런 또 경제나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랄까, 뭐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면 불편한 건 있어요. 그거야 뭐 업체에서 하는 경영 방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 좀 이 크롬 브라우저에 보시면,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는요,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보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고, 또 네이버나 다음이나 할 것 없이 뭐를 검색을 하고 뭐를 하다 보면 아예 네이버 고정돼 버리죠. 우리나라 인터넷은 딱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야. 고정이 돼 있잖아. 뭐 하다 보면 네이버로 딱 고정돼 있고 뭐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이버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로 고정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구글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근데 네이버는 초기 화면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 다양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왔는데 이런 거를 보는 게 뭐가 많다 보니까 눌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 마치 스팸 메일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뭔가 있어서 눌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시간 떼어먹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는 이게 영업 전략이죠. 경영 철학이에요. 근데 구글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부터 해라. 그래서 여기도 따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네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해라.
이것이 구글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어떤 게 편할지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은 드렸고 했는데, 뭐 양식 만들어서 우리가 뭐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양하게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크롬은 즐겨찾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즐겨찾기가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즐겨찾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북마크라 그래요. 예. 북마크를 즐겨찾기라 그래요. 북마크가 예전에도 다 북마크예요. 즐겨찾기 페이보리티라고 써있고, 여기는 북마크라고 되어있고, 다른 말로는 책갈피죠. 책갈피라는 기능을 구글이나 다른 데서는 북마크라 그랬고, 북마크가 책갈피죠. 저도 책갈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이게 책갈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MS에서는 즐겨찾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즐겨찾기를 입으로 찬양을 하고 다녔거든. 이제 세뇌가 됐어. 그래서 즐겨찾기라는 말을 못 찾은 거야. 북마크라고 있어요. 그럼 그걸 크롬에다가 북마크를 통해서 하라는 자, 북마크 추가해 볼까요? 네. 북마크 추가하면 추가 똑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제 거를 즐겨찾기도 하고 싶다. 여기 북마크 눌러가지고 북마크에 추가. 그럼 북마크 추가되죠. 이렇게. 그럼 완료 누르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즐겨찾기에 북마크를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북마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는 즐겨찾기 북마크, 그거를 북마크화 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그게 안 나오네. 저는 로그인을 하면 된다. 사용자 로그인을 하면은 그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북마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사용한 즐겨찾기를 크롬 브라우저로 다 연동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해 보시면, 이게 메뉴니까, 이게 메뉴예요. 이걸 눌러 보시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걸 보셔야 돼. 이걸 항상 보셔야 돼. 예. 설정에 가서, 근데 여기는 좀 확장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없는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이 크롬에만 있는 고유 기능인데, 왜 크롬에 이런 게 많으냐? 전 세계적으로 크롬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크롬에다 다 연동시키는 거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하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폐쇄적이라서요, 자기네 것만 써요. 근데 구글은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남들이 안 써주면 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오픈해놔요.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연결해서 쓰라고. 자기네 회사 서비스를 해킹을 한 사용자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오, 좋은 기술 갖고 있었네, 그거 우리 회사에 다시 좀 접목시켜달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 네가 이거 담당해라 할 정도로.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됐어요? 애플 아시죠? 애플이 지금 개방화되고 있죠? 애플이 폐쇄적으로 움직이던 게 개방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방하지 않으면 상관없이 예. 다 무료로 개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벌어요. 당장에 돈을 벌리는 게 아니지.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